네, 뉴욕 월스트리트는 지금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을까요? 월가의 시각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 맞춰서 CNBC가 전문가들에게 미국의 경제 그리고 전 세계 경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를 함께 좀 체크를 해봐야겠는데요. CNBC가 10명의 이코노미스트, 전략가,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내년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한 2.4%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 평균치 정도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면서 2020년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다가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나티식스의 조셉 라보그나 이코노미스트가요. 경제 상황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연준에게 달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만약에 연준이 현재와 같은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2020년 상반기에는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찾아올 것이다. 연준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자, 이외에도 시장의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 공포가 확연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증시는 신저가를 다시 경신하고 내려갈 것이다.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강세장이 끝났고 침체가 다가오는 두려움이 더욱 증폭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그런 기회가 투자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좋은 찬스도 될 수 있다라고 또 한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문가들의 이야기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의 경제 그리고 시장 상황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볼 이야기 역시 미국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또다시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미국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 뇌관이 바로 9조 달러에 이르는 기업들의 부채다라고 하는 기사를 좀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미국 기업들이 현재 9조 달러에 달하는 이 부채에 부담을 안고 있고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또 경제가 약해질 경우에는 이것이 미국 경제에 결정적인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기업들이 지난 10년간 낮은 금리 그리고 쉬운 대출 조건 또 수요자들, 투자자들이 끊임없는 수요가 이어지면서 이렇게 부채가 점점점 늘어난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에 따르면요. 대침체가 막 시작되던 2007년 정도에 4조 9천억 달러를 기록했던 전체 기업 부채가 올해는 9조 1천억 달러가량으로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거의 86%가 증가할 것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조금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러면서 향후 12개월, 1년에서 1년 반 정도 후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 투자 등급과 정크 등급 사이에 불안정한 기업들이 가장 먼저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잘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CNBC의 기사 확인을 해보셨고요. 다음은 월가의 투자자들이 점점 현금 비중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마켓워치 기사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대형 운영사의 펀드 매니저들에 이어서 개인 투자자들도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을 좀 줄이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들,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헤지펀드 업계에서도 주식 매도를 좀 지속하는 곳으로 조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헤지펀드 업계의 주식 매도가 조금 더 속도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헤지펀드 포트폴리오의 주식 비중이 2016년 11월 이후로 최저치로 떨어졌다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헤지펀드 업계는 지난 2월에 인플레이션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 방어적인 움직임을 현재 취하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번 달 들어서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IT 섹터, 특히 기술 섹터에 대해서 순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체크가 됐습니다. 10월에 저가 매수 움직임을 보였던 업계가 반대에 이제 11월 들어서는 팔자로 좀 전환됐다라는 포인트였는데요. 헤지펀드 업계가 보유한 IT 섹터의 비중은 2015년 12월 이후로 최저치로 후퇴했다라는 수치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살펴볼 이야기 유럽 쪽입니다. 유럽과 이탈리아 역시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걸 역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오늘 이탈리아에 대해서 초과 재정 적자 시정 절차 EDP를 권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EDP, 초과 재정 적자 시정 절차라는 것은요. 회원국에 EU의 재정 적자 규정에 따라 예산안을 수정하도록 권고하고 이것을 만약에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EU가 이탈리아의 올해 국가부채 규모가 GDP의 131.2%에 달해서 이 유로존의 규정인 60%를 2배 이상 초과하고 있다. 이러면서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발디스 돈보프로스키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요. 이탈리아 상황은 공동의 EU 전체의 걱정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탈리아는 회원국인 만큼 같은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고 이것을 다시 수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이야기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월간 시각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